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이정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네.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자필 서명을 하는 서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서명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험금은 청구를 할 때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험금 청구서라는 서류에다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해야 청구권을 된다라고- 행사하는 거니까 네.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네. 사고조사를 보냈을 때 그 위탁 업체에서 나와서 고객에게 뭐 지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이제 확인을 요청하는 사인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해줘도 크게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어떤 사고 조사에 대한 그 위임장 동의서 뭐 이런 네.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임장 동의서는 어디다 쓰려고 보험회사가 사인을 요청하는 걸까요? 뭐 관계 간서에 이제 손해사정 네, 네.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재산 의료기관에 이제 자문을 맡기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죠. 그럼 뭐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 병원이나 네. 뭐 경찰서, 뭐 소방서의 그 의무 기록이나 경찰 기록, 소방 기록을 뽑기 위한 그런 이제 동의서, 위임장을 이제 요청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우리가 직접 가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하기가 좀 그렇고 또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청구를 했을 때는 얘가 뭔가 숨기고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서 네. 할 테니까 위임장이랑 동의서를 달라 여기다 네.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자문과 같은 경우에도 그 청구권자의 동의가 없이 그 사람의 의무 기록을 아무데나 이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의료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컨텐츠를 찍은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 잘 보시고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해줄지 말지 그거는 잘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당시 혹은 청구하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보험금 청구가 끝나고 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 그때쯤에 이제 보험회사와 지급 여부라든지 아니면 지급 액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류에 그 사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이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들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제목만 봤을 때 뭐 첫 번째는 뭐 지급 요청서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동의서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뭐 합의서 뭐 이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러시죠. 그렇게 네. 해보시죠. 뭐 일단은 이제 동의서를 보면은 뭐 지급 요청서, 동의서, 뭐 합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합의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합의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의서나 지급 요청서는 네네네. 뭐 당사자 간에 그 분쟁이 발생해서 그 서류 안에 이 다툼 사항을 네네.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합의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합의서 제목이 이제 합의서이고 내용 안에 이제 다툼 사항이 들어가는 거는 100% 합의서고.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합의서라고 작성이 안 돼 있더라도 네. 뭐 합의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네, 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네. 일단 이제 동의서라는 서류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이러한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통 자기들이 그 양식을 만들어서 네. 고객한테 주면서 여기다가 동의하세요라고 사인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동의서를 이제 고객이 사인을 한다면 어떤 의미 아니면 어떤 효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 전에 이제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내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살짝만. 그러니까 원초적인 거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보험금 청구를 하면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죠. 그렇죠. 반대 보험회사는 채무자죠. 채무자죠. 네.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그렇죠. 네. 네. 그러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보험금 청구라는 거는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청구할 때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일반 채권 채무 관계는 가령 제가 뭐 돈을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시기가 돼서 뭐 200만 원을 돌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 뭐야 돈을 다시 빌려준 돈을 다시 갚겠죠. 갚는 순간 이제 권리 의무가 다 사라지는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금 같은 경우는 내가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뭐 후유장애 보험금, 뭐 장애 지급료 얼마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약관을 해석해서 보험회사랑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그 보험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뭐 100% 보험금을 지급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거고 뭐 그리고 불완전 이행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자가 내가 보험금 다 못 받았다 다시 청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깔끔하게 해소가 안 돼요. 소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를 위해서 동의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하신 중에 제가 머릿속에 살짝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금이 확정이 안 된다라는 게 그 보험 증권을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라서 뭐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망보험금 1억 하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관이나 법률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만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1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약관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데 그래도 너 이거 끝까지 가서 소송까지 가면은 1억이 아니라 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동의하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좀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그 굳이 받는 이유가 뭐 당사자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조금만 주고 싶어. 근데 소비자한테도 어느 정도 7천만 원만 주고 끝내고 싶은데 소비자가 이거를 나중에 싫어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확정을 받는 그렇죠. 돈을 받고 다시 청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나머지 금액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다시 분쟁에 휘말리면 문제가 되니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동의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급 요청서, 세 번째는 이제 뭐 합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나오는 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동의서라는 게 뭐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때도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의서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해지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의사표시만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고지 의무 위반했으니 당신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동의서에 사인을 하세요라는 요청이 간혹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 1년, 2년 지나서 그 해지권에 대해서 다툰단 말이에요. 아니 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동의서를 작성해서 권리 포기 조항까지 넣으면 뭐 권리 의무 관계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서를 형식으로 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이제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거나 분쟁을 삼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작성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동의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급 요청서라는 그런 서류를 그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지급 요청서를 보면 간혹 이렇게 그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피보험자 혹은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사인을 뭐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보험회사가 그런 문구를 작성을 해서 고객한테 그 사인을 요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금 요청서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보험회사가 자신의 그런 권리 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네네. 가장 좋은 절차라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험금 청구에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청서는 고객이 먼저 500만 원을 가령 500만 원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더 줄 필요도 없고 깎을 필요도 없고 네네네. 그대로 500만 원을 입금을 하는 순간 그 청구권이 이행된 거니까 권리 의무가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뭐 동의서보다도 더 깔끔하죠, 이 내용이. 더군다나 그 해당 서류의 문구가 네. 고객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적극적인 요청. 네.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보험회사 입장에선 끝났어.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네. 있고 이 보험금 삭감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을 네, 피해 가기도 좋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봤던 거는 첫 번째는 동의서, 두 번째는 이제 지급 요청서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뭐 1부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 동의서, 지급 요청서, 뭐 합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뭐 내가 이 돈만 받고 모든 걸 다 끝내겠어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저는 그거 사인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추후에 일단 이걸 사인을 해주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다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 그 잘못해줬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동영상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쉽게 함부로 동의서나 지급 요청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필 설명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고 줄 건 빨리 주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알아서 소송을 붙든 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다투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합의서는 이제 그 지급 요청서나 네. 혹은 이제 동의서와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거나 혹은 뭐 불공정한 행위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